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락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 재건축 아파트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강남 상구에서도 서초 송파는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또 흥미로운 지점도 있습니다. 강남 상구 중에 서초 송파가 아닌 강남구는 신축 아파트보다도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최근 공사비에 대한 상승, 그리고 PF 위기,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축에 대한 그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그 변동률, 그리고 앞으로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남 상구의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변화와 변동률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신축 준공 5년 이하의 평균 가격을 살펴보니까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과거 한 평으로 불리우는 그런 면적이죠. 그 가격이 벌써 1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평균 가격이 1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 대비했을 때 약 2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재건축, 그러니까 30년 초반 아파트들로 분류를 하죠. 그런 아파트의 유형은 지금 평균 가격 상승률이 한 4% 중반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과 재건축의 가격의 차이를 보더라도 약 한 4,200에서 한 4,300만 원 정도 가격의 면적당 3.3제곱미터의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송파에 있는 지역들의 신축 평균 가격을 보면은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기 대비했을 때 상승률을 보더라도 약 한 11.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재건축 평균 가격 상승률이 4.8% 정도. 그러니까 이 송파에서도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의 그 가격 상승의 변동률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흥미롭게 보는 지점이 어떤 대목이냐면 강남구에 있는 그 가격이에요. 신축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9.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12.3%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강남 상구 안에서도 유일하게 상승한 곳이 강남구의 재건축 단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강남 상구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 재건축 단지보다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했다. 하지만 강남 상구에서 강남 지역만 떼놓고 보면은 신축 아파트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라는 것들이 이런 가격의 변화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신규 공급에 대한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건 결국 희소성을 키우는 거고, 이런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PF에 대한 위기, 공사비 인상, 또 금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 이런 그 불안 요인들이 사업을 지연하게 만드는 거고, 지연되는 시점만큼 입주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물량들이 줄어들겠죠. 이런 줄어든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줄어든 만큼의 그런 희소성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치로 인해서 투자자라든지 실수요자들이 계속 바라보는 시장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규제를 완화는 하고 있지만 이런 완화되는 그 만큼의 속도가 현재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점들, 그렇게 인해서 공급에 대한 부족들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연 요인들도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재건축 사업이 못 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 공사비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 지연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 대한 규제가 최근 완화가 점차 되고는 있지만 역시나 공사비 상승에 대한 이슈가 소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에 대한 지연이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업지에 대한 가치를 좀 올려주고 분위기 전환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재건축 단지의 침체 국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금리가 재건축 단지가 가격이 좀 높고, 그리고 신축 단지도 가격이 높아서 금리가 좀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 않냐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금리라는 것들이 결국은 투자에 대한 그 심리,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좀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신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그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또 재건축이라는 상품 자체가 장기 투자가 돼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들은 재건축보다는 신축으로 선회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재건축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신축으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이전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 3구 외에 다른 지역도 신축 선호가 높았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영등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면은 상승률이 무려 33.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양천구의 신축 상승률도 10.3%가 상승을 했습니다. 노원구도 신축 상승률이 4.1%가 상승을 한 거예요. 즉 강남 3구 외에 기타 서울 지역도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공사비에 대한 이슈, 뭐 이런 사업 지연에 대한 이슈가 강남 3구 외에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만큼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서울의 전역에서 다 펼쳐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지역별로 상품별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는 신축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강남이나 서초, 송파에 있는 그런 신축 단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송파를 보면은 헬리오시티라든지 그래도 뭐 개포에 있는 자이나 반포의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반포 자이 정도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주도 즉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도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강남권은 재건축 투자가 역시나 상승률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가장 뭐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압구정 현대라든지 반포 주공이나 음마아파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선택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의도에 있는 재건축도 시범아파트 그리고 광장아파트 이런 그 재건축 단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동구에 있는 재개발 그런 곳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금호동 일대 재개발이라든지 성수 전략지구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일대 아파트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갭 투자로 보게 된다면은 신축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양천구나 뭐 영등포, 노원 신축을 선택을 할 때 전세가율이 60% 정도가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X가 개통되는 지역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용인에 있는 구성이나 동탄 그리고 운정 이런 곳에 신축 아파트도 고려를 해볼 만한 대상지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선택을 만약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그 분류들을 하실 때 단순하게 실거주는 좀 신축 중심으로 투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자금적인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대상지보다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상품도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초기 사업 단계에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금적인 부분들을 조금 낮춰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열거해 준 지역 안에서 상품을 선택하든지 그 위에 좀 더 세부적인 그 상품을 보고 또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선호 현상들이 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내 집 마련의 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축이 유리한 지역들, 또 재개발, 재건축이 유리한 지역들, 또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것들, 때로는 미리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선점 투자하는 그 전략들,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상품별로 다 다르거든요. 세부적인 그 뭐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